안녕하세요. 보내주신 교육부 정책 개선 자료들, 네, 잘 받았습니다. 오늘은 이 자료들을 보면서요, 교육부가 정책을 좀 더 좋게 만들려고 할 때 어떤 방법들을 쓰는지 한 10가지 정도 접근 방식을 좀 깊게 보려고 합니다. 목표는 그 다양한 전략들, 그 핵심이 뭔지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. 아, 네. 흥미로운 자료들이에요. 사실 교육정책 개선이라는 게 뭐 하나만 딱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자료 보니까 법 바꾸는 거, 그러니까 제도 정비부터 해서 시스템 운영 방식 바꾸고 뭐 교육과정 새로 만들고 선생님들 연수하고 또 오늘 좀 자세히 볼 인프라 확충이나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같은 것까지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구나 싶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 10가지 유형 다 볼 순 없고요. 오늘은 그중에서 좀 시스템의 기본 틀, 뼈대를 바꾸는 제도 정비형, 그리고 실제 환경을 만드는 인프라 확충형, 그리고 또 기술을 써서 학생들한테 맞춰가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형, 이 세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구체적인 사례랑 같이 한번 팔져보겠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로 볼 게 제도 정비형인데요. 이건 말 그대로 정책의 뼈대, 그러니까 법이나 지침 같은 걸 손보는 방식이죠. 예를 들어 자료에 그 고등 평생교육 예산 배분 문제가 나오잖아요. 이게 안정적으로 돈을 확보할 근거가 좀 부족하다.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해결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걸 개정하고 또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이걸 새로 만드는 안이 나왔더라고요. 그렇죠. 여기서 그 특별회계라는 게 특정 교육 목표를 위해서 예산을 따로 딱 떼어놓는 거예요. 다른 데 못 쓰게 해요. 그래야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니까. 정책이 쭉 가려면 이런 명확한 법적, 재정적 기반 마련이 진짜 필수적입니다. 자료 보니까 뭐 기재부랑 협의해서 시범 운영해보고 법으로 만들 계획이라던데. 제도를 먼저 탄탄하게 하려는 의지가 좀 보이죠. 네, 법적 근거를 딱 마련하는 게 첫 단추라면 그 다음엔 아이디어를 실행할, 뭐랄까, 실제 공간이나 도구가 필요하겠죠. 이게 바로 인프라 확충형 접근 방식인 거죠. 늘범학교 사례가 딱 그거 같은데요. 아시다시피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간이 부족하다, 이런 목소리가 되게 높았잖아요. 네, 맞아요.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걸 실행할 물리적인 기반, 그러니까 진짜 공간 같은 게 없으면 그냥 공허한 구호가 될 수 있죠. 특히 닐거학교처럼 직접 공간을 제공하는 게 핵심인 경우에는 뭐 더 그렇죠. 자료에서도 기존 교실 리모델링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전용 공간을 새로 짓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더라고요. 또 교육청 시설 개선비 지원이랑 연계하겠다 이런 실행 계획까지 제시된 걸 보면 단순히 늘릴 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확보할지까지 고민한 것 같아요.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요즘엔 디지털 인프라도 진짜 중요하잖아요. 디지털 교과서 쓰려면 스마트 기기 보급해야 한다. 이런 계획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. 이것도 보니까 그냥 기기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고 학년별로 얼마나 쓸지 이런 걸 고려해서 보급 기준 자체를 높이겠다.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물리적 인프라랑 디지털 인프라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져야 교육 환경이 진짜 좋아지는 거죠. 특히 앞으로 더 중요해질 그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가려면 이 디지털 기반이 더더욱 중요해질 겁니다. 그 말씀하시니까 딱 세 번째 유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. 수요자 맞춤형 지원형, 학습자 한 명 한 명의 필요에 맞춰서 지원하는 방식인데 특히 그 AI 기반 학습 콘텐츠 추천 사례, 그거 참 인상 깊었어요. 그러니까 기초 학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한테 그냥 똑같은 보충 수업 시키는 게 아니라 진단 결과에 따라서 AI가 너는 이거 공부해라 하고 딱 맞춤형으로 학습 경로를 짜준다는 거죠. 네, 기술 발전, 특히 AI가 교육 분야에서 그 개인화라는 오랜 숙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단순히 지식만 막 전달하는 걸 넘어서 학생마다 학습 속도도 다르고 필요한 것도 다른데 그걸 채워주는 데 효과적일 수 있죠. 자료에서도 에듀테크 기업들이랑 협력해서 이미 맞춤형 컨텐츠 개발해서 넣고 있다 이런 점을 언급하고 있고요. 기술을 써서 교육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시도인 거죠. 물론 그렇죠. 근데 AI 맞춤형 지원이 잘 되려면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기기 보급 같은 인프라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할 거고 또 뭐 데이터 어떻게 쓸 건지 기준 같은 거 그런 제도 정비도 따라와 줘야겠고요. 결국 이 정책 개선 유형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맞물려 돌아가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그 법적 근거 마련하는 제도 정비, 실제 환경 만드는 인프라 확충,
그리고 기술 써서 맞춤 지원하는 수요자 맞춤형.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교육정책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문제 성격에 따라서 가장 잘 맞는 해결책, 처방을 내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 교육정책 개선의 여러 접근 방식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집중적으로 살펴보니까 정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단순히 해결책 하나, 이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도구를 써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구나, 이런 노력이 좀 보이네요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. 오늘 살펴본 여러 개선 방안 유형들 있잖아요. 그중에서 앞으로 우리 교육에 가장 중요하거나 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접근 방식은 어떤 걸까요?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